이 쉐브론 판결 이거 하나로 관료 부처의 그 힘이 엄청나게 빠져버리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은 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날뛸 수 있는 그런 법리적 환경이 돼버린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시리즈 3부 드디어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종종 저한테 코인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고 그러신 분이 많은데, 제가 원래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비우호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좀 그냥 객관적으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사실 주말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아시겠지만 지금은 막 헬스 이슈로 다 넘어졌는데, 지난 주말에 전 세계 컴퓨터가 멈춰섰죠. 보시면 타임스퀘어 전광판이 이제 블루 스크린이 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다 충격 받았습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만 블루 스크린으로 뜬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그 뉴욕 JFK 공항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어떻게 보면은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JFK 공항이 마비됐고요. 블루 스크린으로. 그 다음에 시드니 공항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드니 공항의 제스탄고 키오스크 전부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전 세계 이게 다 마비됐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윈도우가 깔려있는 컴퓨터 중에서 오직 1%만 셧다운 됐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1% 문제에 이제 이 정도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셧다운을 일으켰던 회사는 아시겠지만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본사는 오스틴에 있는데, 이 오스틴 스벅도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제가 되게 와닿아가지고, 보안업체에 본사가 있는 그 스벅도 이제 마비가 됐구나, 약간 이렇게 이제 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그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는데,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데 C00000291 이제 골뱅이, 그러니까 별 시스라는 파일이 하나 더 들어가서 이거 하나 들어간 것 때문에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작 2바이트인가? 바이트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하나 들어갔다고 이제 전 세계 그 윈도우 시스템의 1%를 완전 이제 골로 보내버린 거죠. MS가 아주어라고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마비가 된 겁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홈피는 그냥 별일 없었는데, 홈피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X에다가 글을 쓰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CEO가 이제 조지 커츠인데, 이 사람이 사이버 공격이나 보안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the issue has been identified인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고, 이 위에 이거는 not a security incident, 보안 사고나 사이버 어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면은, 이게 보안 사고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보안 사고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 트윗 가면은, 지금 X를 가면은 거의 뭐 준 초토화 되고 있습니다, 댓글에. 그리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364로 바꿔야 된다. 일단 하루는 셧다운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짤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은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맛이 가니까 수혜지를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찾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포티넷도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있고, 이런 다른 보안 솔루션 기업들에서 뭔가 수혜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아니 그런 데서 수혜지를 찾으면 어떡해요, 그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그날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고요. 근데 집중화 서버가 공격을 받자마자 소위 분산의 아이콘, 그 분산의 아이콘인 근본 비트가 그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A 보안 솔루션 기업이 무너지니까 B 기업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전체 보안을 집중화한 것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분산의 아이콘인 비트가 이날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는 이제 코인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까지 나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칼럼들이 지금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말할 것도 없고, 소수의 보안 업체가 전 세계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보안을 총괄하도록 하는 게 맞냐? 게다가 이런 업체들은 잘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런 미국의 새로운 논란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2.0 직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더 바이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 100 지수만 보더라도 7월 12일 이후에 심상찮은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할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빅테크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데이터를 다 중앙 집권화하는 방식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슬금슬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코인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전반적인 변화 중에서 코인 쪽을 얘기를 할 건데요. 쉐브론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쉐브론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84년 대법에서 쉐브론이랑 천연자원보호위원회가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판결을 내린 거니까 40년 전 판결입니다. 근데 이 판결은 뭐냐면은 법이 있다면은 법을 따르면 되는 건데 당연하죠. 근데 법이 없는데 규제를 행정당국에서 규제를 하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해서 대법이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법이 없어도 그 규제가 합리적이라면은 그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쉐브론 판결이 행정부의 권한을 지난 40년 동안 막강하게 해줬고요. 지금 암호화폐 규제도 누가 하고 있냐면 암호화폐 규제 SEC가 하고 있죠. SEC가 하는 거는 왜 하냐면은 이게 쉐브론 판결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규제할 법이 없지만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행정부는 규제할 수 있다. 이게 쉐브론 판결인 거예요. 근데 쉐브론 판결이 위헌 나왔어요. 위헌. 이번 7월 초에 위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위헌 나왔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로도 가끔 대법 판결들이 몇십 년 지나서 뒤집히잖아요. 이것도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든 암호화폐 관련한 규칙이나 규정 등등 거의 모든 규제 이거는 다 의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의회로 넘어갔고요. 행정부는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코인 서비스를 만들면서 SEC에게 기소가 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SEC가 이제 기소할 권한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SEC는 코인 업체를 기소 못해요. 이제 거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제는 상당히 느슨해질 것 같거든요. 사실은 종전에 올해 아시겠지만 FTX라고 2022년에 미국을 이제 강타했던 FTX 사태가 있었죠. 그 샘 뱅크먼 프리드의 전기가 올해 빅숏을 썼던 마이클 루이스가 이제 올해 한국에도 번역서를 내게 되는데 저는 그 책 미리 읽어봤는데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올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책 많이 읽었지만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제일 재밌었던 책이 그 FTX 사태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거의 뭐 빅숏 이상 가는 스릴러물이었는데요. 샘 뱅크먼 프리드 25년형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항소할 예정인데 이 판결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규제가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는 규제할 권한이 없고 의회만이 규제할 권한이 있다 보니까 미국 상원의원인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선출되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규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비선출직이잖아요. 관료들은 비선출직이니까 규제 못하고 오직 선출된 나 같은 국회의원만이 규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따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앞으로 모든 규제는 관료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이 된다는 겁니다. 코인 규제를 하려고 싶다. 그러면 코인판을 둘러싼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규제하는 거니까 코인 규제는 정치적인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료기관의 힘을 빼버린 엄청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불법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2기가 될 거란 생각에 이제 비트 포함해서 블랙락의 그 아이비트 같은 그런 코인 ETF 가격이 예사롭지 않고요. 그리고 FTX 사태와 함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이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가장 유명한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전 세계 1등은 바이낸스지만은 그리고 원래 미국 1등은 FTX였죠. 근데 FTX의 그 샘 같은 경우에는 FTX 거래소를 소위 바이낸스를 잡고 싶었는데 어떻게 잡고 싶었냐면은 그냥 친규제 친화적인 그런 거래소를 운영해서 바이낸스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낸스는 각국의 규제를 막 회피하는 이런 형식으로 작동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거꾸로 자기는 규제기관의 편의적인 그런 거래소를 만들어서 종국에는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바이낸스의 그 자전 거래를 하는 봇들을 공격하는 봇을 FTX에서 만들어가지고 실제 바이낸스의 자전 거래에서부터도 돈을 막 따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코인 거래소들끼리도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이제 막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종국에는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인이
뭔가 제도권으로 규제 시장으로 가려던 지난 십수년간, 그러니까 지난 수년간의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쉐브론 판결 이거 하나로 관료 부처의 그 힘이 엄청나게 빠져버리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은 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날뛸 수 있는 그런 법리적 환경이 돼버린 것 같고요. 코인에 대한 규제는 의회로 가야 되는데 그 의회를 지금은 이제 대선도 있지만 결국 미국 상원의원 선거도 있잖아요. 상원 3분의 1이 2년 주기로 계속 바뀌는데 상원과 하원 선거까지 있어서 사실 해리스를 올리도록 한 것은 바이든 체제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가고 상하원 전부 풀로 공화당 이제 레드웨이브가 올까봐 이것만은 막자고 하면서 지금 이제 해리스를 올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의회의 권한마저도 막강해지고 의회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대법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시각도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앱텍스 관련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암호화폐는 근본적으로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규제, 규정의 그 간극에서 너를 띄워야 되는 산업인데 이거를 여기서 뭔가 구속이 없어지게 된다면은 위로 더 널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오늘 3부작은 비트를 얘기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암호화폐들 시장을 앞으로 그래서 조금 뭐 다뤄볼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라는 회사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어쨌든 ETF도 생겼고 비트가 지금처럼 매크로가 불안할 때는 어느 정도 자산의 임시 도피처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시각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친 코인베이스의 채널로 거듭날 테니까 구독 좀 해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